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네이버 화면 보이세요? 네. 네이버 화면 보이세요? 여기다 뭐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 거냐면 코로나 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까지만 쳤는데 벌써 나오는 그 연관 검색어에 확진자, 코로나19 증상, 그 다음에 뭐 코로나 2.5단계라고 해서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내 볼 수 있겠지. 요 검색어 한 번으로 통해서. 자,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봅시다.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 환자 수, 뭐 검사 중, 격리 해제, 사망자 수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연루가 안 될 수가 없겠지. 이러한 부분을 정보 과목에서 한번 이렇게 연관성 있게 접근을 해 볼 거고요.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웠었던 바이러스 생물의 특성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도서 연계 수업으로 우리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도서 활동에 앞서서 그 정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코로나와 관련된 수치 조사, 데이터 조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륙별에 따라서, 인종별에 따라서, 뭐 성별에 따라서 또 뭐 그런 코로나에 대한 발생률은 물론이고 또 사망률에 대해서 인종별에 대한 차이점이 많다, 대륙별에 대한 차이점이 많다, 연령별에도 차이점이 많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왔을까?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 국가적인,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확대되고 있는 어찌 되면 국경이 없는 질병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방역의 문제, 의료에 대한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고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원인도 박쥐 바이러스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게 생각보다 빨리 언론에 나왔거든. 그 이유도 박쥐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에서 그동안 DNA에 대한 분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던 자료가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접근되듯이 그다음에 이런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있어서도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어떤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지는 팬데믹 상황과 관련된 모둠으로 진행하기로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네, 좀 더 크게 준비됐어요? 네. 네. 자, 좀 이제 온라인 상이긴 하지만 조금 자유롭게 최대한 릴렉스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턴 준영이, 지원이, 이나가 받아볼게요. 저희는 크게 대륙별, 국가별, 인종별, 연령별 이렇게 4개의 분류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대륙별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그래프는 오직 인구수만을 나타낸 것이고 어느 대륙이 확진율이 더 높은지를 각각 비교해보기 위하여 각 대륙의 인구수만큼을 나누었고 그 자료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랬더니 아메리카 대륙이 1%로 가장 확진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반면 유럽의 대륙은 0.05%로 아메리카 대륙보다 20분의 1배로 현저히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륙별 확진자 수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아메리카 대륙이 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메리카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대륙이 다른 대륙들에 비해 꽤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륙별 누적 사망자 수입니다.
확진자 수에서 제일 높은 수치에 달려왔던 아메리카 대륙은 여전히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죠. 바로 확진자 수에서는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대륙이 높았던 것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던 유럽 대륙이 누적 사망자 수에서는 꽤나 높은 비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사망자 수 현황인데요. 유럽 대륙이 현재는 사망자 수 발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에 관련하여 해결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었고, 이에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과 동남아시아 대륙은 다른 대륙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아 특별한 대책이나 해결 방법을 아직 발견을 못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과 동남아시아 대륙이 다른 대륙들에 비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메리카의 경우 정부의 경제활동이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지도 못한 채 사람들이 봉쇄 정치에 많이 지쳐가자 국가에서는 정지되었던 이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봉쇄령이 아예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또 어떤 몇몇 도시에서는 높은 확진자 수에 비해도 봉쇄령이 되었던 것을 해제하였던 아메리카 대륙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전에 보여주었던 유럽에서 사망자 수가 집중되었던 이유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높은 고령화 비율 때문이었고, 그에 자세히 보면 한국은 14.3%에 비해 유럽의 주요 나라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수치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의사를 향한 윤리적 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의사들이 굉장히 확진자 수를 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의사들이 어,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시한다라고 오보를 내리면서 윤리적인 타격이 가해주자 의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다음으로 국가별 코로나 사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메리카의 현황을 보시면 브라질, 멕시코 등의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총 확진자 수는 물론 사망자 수도 확연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은 이런 미국의 현황의 심각한 원인이 대응 실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측에서는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 바빴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에게는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국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케냐에 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가 약 20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봉쇄령을 비롯한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강제 조치를 취하면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권보호연합에서는 정부는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만족하며 이를 대통령의 통치를 계속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방역대 인권의 논란으로 인한 혼란으로 코로나 대체가 완벽하지 않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약 9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러시아가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을 놓고 본다면 이탈리아가 가장 확진자가 많지만 러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러시아에서는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의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다가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가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으로 사람들은 사재기와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런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무려 264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많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5월 중순 봉쇄령을 완화한 이후 집중 발병 지역으로 꼽혔던 수도 뉴델리와 경제도시 뭄바이의 확진자 수 증가율이 조금 낮아졌지만 푸네, 하이데라바드 등의 지방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확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방과 농촌 지역에 비해 대도시에 지나치게 치우친 방역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종별 코로나 사태 현황인데요. 다음 표에 카운티 지역별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백인은 약 39명, 흑인은 약 137명으로 흑인이 높은 감염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백인 약 1명, 흑인 약 6명으로 사망률도 흑인이 백인에 비해 그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조사한 이 표를 제외하고도 뉴욕타임즈에서 20년 4월에 발표한 자료는 인구 1만 명당 흑인
확진자 수가 백인 확진자 수에 비해 약 3배가량 더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과 사망자 중 차지율을 비교해보면 각 주별 흑인 인구 비중은 약 30%로 가장 높은 지역도 50%가 안 되는 반면에 해당 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중 흑인의 비율은 약 55%로 사망자 차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3%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흑인이 백인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식료품점 직원, 배달기사, 운전기사 등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종에서 대체로 일하는 흑인의 빈곤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흑인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흑인의 상당수는 집에서도 비말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거리인 2m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택 격리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 흑인은 평소에 겪는 경제 불평등으로 인해 기존에 이미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으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하이오 주립대 트레본 교수에 따르면 흑인 남성들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이 되고 그러한 취급을 당한 수많은 사례가 있어서 흑인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흑인 감염자 수가 더 많은 것은 생물학적 원인이라기보단 사회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대별 코로나 사태 현황을 보시면 연령대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18에서 29세와 50에서 64세가 약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75세에서 84세와 그 이상의 연령이 각 5%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망자 수를 보면 연령대별 확진자 수는 18에서 29세와 50에서 6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에 반해 그 사망자 수는 5%가 채 되지 않던 75세에서 84세가 26.3%, 85세 이상이 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과 문화에 대한 것도 어떤 질병의 확대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는 거를 선생님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적나라하게 느낀 바가 있네요. 다음 이나 가볼게요. 저는 그 인종별하고 연령대별을 했는데 연령대별을 조사하는 거는 그게 잘 나온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게 원하는 180개 국가 중에 원하는 국가 선택하면은 연령대별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렇게 다 나오게 정리가 돼서 나오고 우리나라에 대한 확진자, 사망자 수도 아까 그 PPT에 넣은 표처럼 잘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 인종별이 미국이 워낙 다양한 인종이 사는 건 알겠는데 미국에 해당하는 인종에 대한 자료 말고는 특별하게 큰 자료가 안 나와서 세계 인종을 조사할 수 없어서 그게 좀 자료가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또 내가 찾은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른 데이터가 올라와 있다면 그래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보태봅니다.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코로나와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와 함께 좀 더 수치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되게 진행 양상,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진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분석, 또 더불어서 오는 수치적인 데이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자료의 분석,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함께 배워 나가야 되는 시기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기본적인 생물학에서의 개념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과 또 이렇게 잠깐씩 들었던 각자의 이런 조사 발표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또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함께 이어나갈 정보 과목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통합 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번 지금처럼 잘해왔던 것처럼 해 나가 봅시다.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코로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드라이버를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연결해주고 드라이버를 연결하면 드라이버에 연결.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 해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게끔 데이터를 나눠줄게요.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나눠주겠습니다. 클래스룸에 데이터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이 직접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내용들을 오늘 배우는 것을 기준으로 배우는 것처럼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열을 추출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단 오늘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주니까 그 데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도 검색을 통해서 다운받은 자료를 엑셀 파일로 만들었고 그 엑셀 파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선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어떤 걸 사용할 건지 하나 명칭을 정해주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엑셀을 열어줍니다. 저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넣었었어요. 뮤지컬 0, 1, 2, 3 해서 불러오고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하는 것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여줄게요. 코비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사망률이라고 하는 컬럼을 한 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코비드 불러와서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국가, 사망자 수, 치명률, 확진자 수, 사망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률은 제가 만들어주는 거고 확진자 수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률을 확진자 수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100을 곱해주는 순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코비드는 코비드 셋 인덱스를 해서 국가라고 하는 열을 인덱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비드.소트 소트는 사망률로 소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때문에 났네. 사망률이 아니고 사망자 수가 되죠. 해주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국가가 인덱스로 들어가서 되고 그 다음에 정렬은 사망률을 가지고 정렬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간단하게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시각화를 시켜준다면 임포트 이렇게 lp.read lp. 플러스 read 확진자 수와 read
사망자 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한글 한글 폰트를 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먼저 깔아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넣고 한글 폰트, 그리고 나중에 리포트 생성을 위해서 이것도 실행을 할게요.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쭉 설치가 돼요. 그리고 나서 런타임, 다시 시작 및 모두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오타가 났네요.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얘네들을 저거를 해주는 거예요. 리포트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생성을 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 사이에서의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보여주게 되죠. X축이 사망자 수, Y축이 확진자 수 해서 사망자 수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관계, 이걸 반대로 해놓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확진자 수가 사망자 수. 참,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라면 그 이유 같은 것들을 알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확진자 수가 여기 X축, Y축이 사망자 수 같은 모양인 것을 여기에서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플로립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필요한 것마다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생성해서 리포트를 생성해서 이 리포트 사이에서 안에서 어떤 결과값들을 볼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망률을 가지고 소트를 했었기 때문에 어디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확진자 수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적죠. 프랑스보다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이유, 원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발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어가서 수업을 코로나 데이터에 대한 분석 수업을 마치는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아시겠죠? 데이터 잘 조사해서 발표 한번 잘 해봅시다. 여기에서 X축과 Y축, X라벨 해서 확진자 수, Y 라벨 해서 사망자 수, 주면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각화, 우리가 얘기하는 시각화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나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드라이브에 파일 올린 위치와 내가 정확한 경로를 가지고 드라이브에 연동을 했는지, 드라이브 마운트를 했는지, 드라이브 경로를 정확하게 적어줬는지를 확인해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컬럼의 명칭들,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 줘야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망률이나 이러한 것들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배운 상태에서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열을 만들고 배열에서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각각을 포문을 돌려서, 그죠? 포문을 같이 하나씩 돌려서 하나의 동작을 하나씩 계속 동작을 수행시켜서 그것을 나타나게끔 작성을 했을 텐데, 판다스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뒤에 사망률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주고 이 컬럼에 들어가는 값을 사망자 수 곱하기 확진자 수를 통해서 사망률을 나타내게끔 입력이 될 수 있게끔 바로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고, 이러한 툴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사람이 했을 때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12라고 되어 있는 게 데이터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2개의 데이터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 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양도 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면 4만 개, 40만 개 정도의 열이 있다, 행이 있다, 이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때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 크롬 로그인 돼 있어야 됩니다. 미터 같다는 개념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니네가 그 전에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볼게요. 봅시다. 학교 계정 드라이브입니다. 학교 계정, 개인 계정 아니고 학교 계정 드라이브에 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있어요. 두 개 있죠. 하나, 둘, 공유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내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 제 드라이브요? 영상이 있어요? 아니면 로그인을 했죠? 로그인을 했으면 그래. 선생님 폴에 입력하면 돼요. 폴에 해가지고 찾아가 봅시다. 폴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기억날까요? 두 번째 파일 두 번째 수업 선생님 이렇게 수업 영상 3개 올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어디에 들어와요? 클래스룸에 있어요. 클래스룸에 우리 지난번에 다 녹화했던 영상 다 올려줬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진짜가 보입니까? 자기 거 보면서 보세요. 자기 거 보면서. 보시면 판다스를 가지고 오고 PD라고 쓴다고 하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파가스를 외부 파일을 마운트 파일 참는 드라이브에 올린 거를 데이터에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올 때 뒤에 있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헤드 갖고 오고 1, 2, 3번에 있는 컬럼을 가지고 오고, 그죠? 인덱스는 0번 컬럼이 인덱스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점 헤더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5개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5개 출력.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5개를 출력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전에 얘를 다시 되는 걸 확인을 해보려면 드라이브 마운트 해야 됩니다. 지금 드라이브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컨텐트,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데이터, 리포터가 되어 있는 거는 나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마운트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부터 오류가 뜨겠죠. 마운트를 먼저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하나씩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게 뭐예요? 데이터를 소트 해주죠. 뒤에 그리고 인플레이스 트루를 해주게 되면 바로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시 넣어줘야겠죠. 네. 그지? 그러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헤드에서 5개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콤마 없앴죠? 바꿔준다는 겁니다. 콤마를 찾아서 발생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콤마를 찾아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콤마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니까 콤마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뭘 해줘요? 자료형을 정수형으로 바꿔주죠. 정수형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검거도.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주면 어떻게 나와? 발생이랑 검거에 위에서는 콤마가 있었는데 밑에서는 어차피 저희 마스크 쓰고 있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코로나. 그건 맞지. 우와. 전기가. 우리가 클래스룸에다가 다 공유를 했습니다. 너 안 나와. 모니터 나와. 너무 잘 나와 모니터. 클래스룸 가면 왜 갑자기 느려? 안 돼. 다 망해. 그래. 클래스룸 가면 데이터베이스 있죠? 여기 가면 자료해서 판다스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게 2가지가 있잖아. 얘를 열어서 뭘 해주면 돼요? 바꿔요. 좀만 바꾸면 된다고. 좀만 바꾸면 그거를 해가지고 니네가 구분해보고 싶은 대로, 분석을 해보고 싶은 대로 어떤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지, 사망률은 나이와 관련이 더 큰지 아니면 다른 지병, 인종 뭐가 있는지, 확진율은 나이에 따라서 이게 큰지, 그러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란 얘기예요. 자료를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컬럼을 서로 다르게 추출해야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떡하냐 근데 지들이 그렇지. 네, 저가 오늘 정보 시간에 오늘 판다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 표를 코비드 관련해서 그래프와 표로 이제 프로파일링 하는 작업까지 오늘 가져러 와봤는데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생물 시간에도 했었던 발표를 했었던 그런 코비드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어떻게 분석을 판다스를 이용해서 하였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이거는 파이썬 위주로 한 것이고 콜랩이라는 구글에서 알려준 사이트에서 콜랩으로 만든 거고요. 보시면 먼저 임포트해서 판다스를 불러오고 저희가 만든 그 생물 시간에 발표를 하기 위해 저장했던 엑셀 파일을 먼저 불러오는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되고, 그 불러온 작업을 지금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를 나타내었을 때 지금 인덱스 값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로 바꿔주기 위해 여기 밑에서 보시면은 인덱스 국가를 해서 인플레이션 트루로 해서 바꿔를 주었더니 이렇게 국가가 왼쪽으로 인덱스 값으로 정렬이 되었고요. 좀 더 밑으로 보시면은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 한글 포트를 적용을 하는 과정이고, 또 밑으로 보시면은
이것이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사망자 수를 있었을 때 확진자 수에 따른 사망자 수를 알기 위한 사망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열을 삽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쭉 내려서 보시면은 프로파일링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판다스에서 프로파일링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기 위해 인스톨을 하는 과정이고, 더 밑으로 가면은 들어가서 이거는 똑같이 한글 패치 한글 그런 것들 적용을 하고 이제 딱 프로파일링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코비드19 리포트라는 사이트, 새로 프로파일링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오버뷰 하면서 나오는 작업이고, 이 작업에 만들어진 그래프와 프로파일링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운받는 과정은 밑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 투 파일에서 드라이브 경로를 지정이 되어서 이름은 covid19.html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물 시간이랑 좀 연결해서 적용시켜 볼 이유가 있었던 게, 프로파일링에서 보시면은 아래 그대로 이거를 사망자 수로 보면은 밑에 거를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판다스로 적용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나라가 좀 더 사망률이 높았을 때 그 원인을 알려면은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로지 숫자만 보고 알기가 힘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생물 시간에도 한국과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다른 국가들에서 낮았다는 이유가 좀 더 그것을 알게 된 후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그것이 과거에 아시아증권 주변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먼저 퍼졌었는데 그것이 좀 면역이 돼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에서는 좀 더 이러한 확진율, 사망률이 좀 더 저조했다는 결론이 내렸는데, 그것을 좀 더 심화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려면은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어요. 저희가 그때 발표를 했었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적었는데 사망자 수는 많았다, 이런 거를 굉장히 수치만 보고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판다스로 그래프를 만들었더니 확진자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많은 이러한 국가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프로파일링 과정이 적용이 된다면은 좀 더 심화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이번 정보 시간에 활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